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후진국이라고. 일본 도쿄의 어떤 평범한 가정에서 들려온 한 노인의 충격적인 한마디. 노인의 손녀는 이 말에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는 그녀의 어머니를 쳐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 그렇게 극혐하는 한국 땅에서 마주하게 된 불편한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가족의 비밀이 17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밝혀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리 사쿠라입니다. 올해 17살이고 도쿄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사진부 활동으로 교내 사진전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재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한국 아이돌과 드라마에 열광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죠. 역사학자셨던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후진국이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이를 절대적 진리로 믿고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뒤처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일본 문화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린 제게 할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저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한류에 열광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을 때도 저는 그들의 취향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한국 아이돌 콘서트에 가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고 가끔은 할아버지에게 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친구들은 제가 편협하다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저 그들이 사실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달랐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셨지만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착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어머니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죠.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폄하하는 말을 할 때면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시거나 화제를 바꾸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 사진부 활동으로 일본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사진을 찍으려고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할아버지의 낡은 앨범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대신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과거 경험이 한국에 대한 그분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제 성격과는 달리 한국만큼은 제 렌즈에 담고 싶지 않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으로 저는 곧 여행을 떠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여름방학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가족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출장으로 집에 안 계셨고 저와 어머니, 할아버지만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방학 동안 가족 여행을 가면 어떻겠냐고요. 여행이라면 언제나 좋아하는 저였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목적지를 듣고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목적지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해서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일본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 갈 이유가 뭐냐고 따졌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사진을 전공하려는 제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강국이 되었으니 편견 없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 반응보다 더 격렬했던 건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습니다. 거길 뭐 하러 가냐며 후진국에 가서 헛돈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격렬히 반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셨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반일 감정이 강한지, 일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경고하셨죠.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할아버지의 말씀에 반박하셨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세상은 변했고 한국도 많이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쿠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감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마저 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죠.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자신도 같이 가겠다는 거였죠.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적어도 할아버지가 함께 간다면 한국에서 불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결정에 놀란 듯했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고 저는 사진 장비를 점검하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지만 사진작가를 꿈꾸는 제게 새로운 풍경을 담을 기회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아마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 돌아오면 친구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고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서울의 한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이곳에 가면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은 할아버지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그 주소를 다시 한번 보며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할아버지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첨단 기술로 가득한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최신식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은 도쿄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안내원들. 제가 기대했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후진국 공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분명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방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흘끔 보시더니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제 카메라를 꺼내 공항의 모습을 몇 장 담았습니다. 사진작가를 꿈꾸는 제게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계속 놀랐어요. 잘 정비된 고속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도시 경관.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가난하고 더러운 거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서울은 도쿄만큼이나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도쿄보다 더 계획적으로 설계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우리는 첫날 일정으로 명동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명동의 번화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유명 브랜드 매장과 화장품 가게가 즐비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화장품을 사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말대로라면 일본 제품이 훨씬 우수해야 하는데 왜 일본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는 걸까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제 카메라에 담기에 완벽한 피사체였죠. 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건물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무언가 비판할 거리를 찾으려는 듯 주변을 살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죠.
저녁 식사로 우리는 한국 전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다양한 반찬과 함께 나오는 식사는 정갈하고 맛있었죠.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김치의 독특한 맛에 놀랐어요. 할아버지조차 음식 맛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듯 했죠. 식사 중에 어머니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지식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건지 궁금했지만 그저 여행 준비를 위해 공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광장에서 K-팝 댄스 커버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10대들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 추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어요. 미국인,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문화적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틀렸는지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는 내일의 일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할 거라고 하셨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왜 하필 그곳을 가자고 하시는지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피곤하니 내일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쪽지에 적힌 주소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뒤흔들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정말로 호텔에 남으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하셨고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깊이 잠겨 계셨죠.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 웅장한 벽돌 건물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판에는 이곳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건물의 외관을 몇 장 촬영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곳에서는 사진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시관 내부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역사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너무나 달랐죠. 학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식민 지배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충격적인 전시물들이 나왔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투옥과 고문에 관한 기록들, 좁고 열악한 감방,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전시실에는 실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증언이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문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 여기서 보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가르쳐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는 식민 지배의 어두운 면을 축소하거나 미화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이셨어요. 한 전시실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 간수들의 단체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일본인 간수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해 보였고 눈매와 턱선이 할아버지와 흡사했죠. 저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어보려다가 문득 어제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던 이유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굳이 이 장소를 방문하자고 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과 이 역사적 장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역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전시물에서 본 잔혹한 역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개인적인,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몸속에 흐르는 피가 이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역사관을 나와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득 물으셨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보면 어떻겠냐고요. 제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보니 주소지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곳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저도 호기심에 동의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하면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간수의 사진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골목이었어요. 택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옥이 즐비한 전통적인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찾아가는 동안 어머니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동시에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쪽지에 적힌 주소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작지만 정갈한 한옥이었고 문 앞에는 작은 찻집 간판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복을 입은 70대 중반의 노인분이 나오셨어요. 그 순간 그분과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고 두 분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모님이라고 부르셨고 그 노인분은 어머니를 끌어안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국인 고모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옥 안으로 안내되었어요. 실내는 전통적인 한국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대접받았어요. 노인분, 제 고모 할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감격해 하셨어요.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 손녀라니. 저는 일본인인데 어떻게 이 한국인 할머니의 손녀가 될 수 있지?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대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어요. 어머니의 본명은 박지연이었고 20년 전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족, 특히 할아버지의 강한 반대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인 모리 미도리로 살아오셨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실제로 서대문형무소의 간수로 일했다고 해요. 제가 역사관에서 본 사진 속 인물이 정말 할아버지였던 거죠.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고문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한 한국인 여성, 바로 제 외할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독립운동가의 딸로 감옥에 면회를 오다가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요.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했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외할머니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외할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고 해요. 성인이 된 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아들, 즉 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복 형제자매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들은 이미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과 옛 연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과 놀라움으로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고
제1교포인 것처럼 가장해야 했죠. 그렇게 30년 가까이 어머니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오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한국 가족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머니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계획했고 저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가 가족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함께 찍은 비밀 사진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과 닮은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한국 문화에 대한 끌림,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까지도요. 그것은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죄책감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고모 할머니의 집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무척 조용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저는 반은 한국인이었고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서대문 형무소의 간수였으며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로비에서 초조한 듯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어디 갔었냐고 물으셨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박지연 고모를 만나고 왔다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할아버지의 객실로 올라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랜 시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어 오히려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태평양 전쟁 중에 군인으로 징집되어 한국에 파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지만 점차 자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하고 고문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외할머니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저명한 독립운동가의 딸로 아버지를 면회하러 자주 형무소에 왔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강인함과 품위에 매료되었고 점차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외할머니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떠났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자신이 한국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다고 해요. 수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는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억누르며 살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를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였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일본 유학생으로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순간 외할머니를 떠올렸다고 해요.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과 옛 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기쁨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딸이 이복 형제자매의 관계라는 사실이 할아버지를 괴롭혔죠. 결국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고 제1교포인 것처럼 가장해야 했죠. 또한 저에게도 절대 진실을 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모든 비밀을 숨겨온 것에 대해 저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혐오는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던 거죠. 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혼란, 동정, 이해. 모든 감정이 뒤섞였지만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해방감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다는 해방감이었죠.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더 자세히 들려주셨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한국 문화에 대한 끌림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고모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함께였죠. 할아버지와 고모 할머니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어요. 고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놀라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모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고모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묘소 앞에 서자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묘 앞에 놓으셨죠. 그것은 70년 전 할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없었고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 방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되었고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변했어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저는 사진 작품을 통해 제 이중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로 돌아간 저는 한류에 빠진 친구들에게 더 이상 비판적이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제 사진 작품으로 경계에 선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교내 사진전에 참가했고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전공하면서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모 할머니와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인이자 한국인입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제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사진을 통해 두 나라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함께 담아내고 싶어요. 과거의 갈등과 아픔을 넘어 화해와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제 가족의 복잡한 역사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얼마 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쿠라, 내가 내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희망이란다. 두 나라의 다리가 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제 이중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